2024년 9월 12일 목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대선 TV 토론회가 진행된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 해리스 트레이드가 다시 등장했다. 대표적인 해리스 트레이드 업종으로 꼽히는 2차 전지주도 강세를 보였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등 전기차 업종의 부정적인 정책을 예고한 반면 해리스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에너지 정책이 주요 이슈로 언급되면서 관련 종목들 주가가 급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다양한 에너지원에 투자해서 해외 석유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하나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태양광주들이 급등했다. 반면 트럼프 수혜주로 꼽혔던 방산, 원전, 건설, 정유주들은 이날 약세 또는 보합권에 그쳤다. 다음 뉴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4.31% 급락한 배럴당 65.7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21년 12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었던 지난 2022년 6월 120달러 선까지 치솟던 유가가 60달러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중국 경기 둔화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더해지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로 국내 정유주의 약세가 뚜렷하다. S-오일의 주가는 지난 4월 고점을 찍은 후 5개월 만에 30% 넘게 빠졌다. 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항공물류 관련주는 주가의 날개를 달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유가 하락폭이 지금보다는 완만하게 진행되겠지만 내년부터 구조적인 저유가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과거 저유가 국면에서 정보 서비스, 자유소비재, 통신 서비스, 헬스케어 업종이 지수 상승률을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 인플레이션이 전망에 부합하면 일본은행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니카가와 준코 정책위원이 11일 밝혔다. 7월 말 깜짝 금리 인상에 따른 8월 초 금융시장의 대폭락에도 통화정책 정상화 계획이 탈선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일본 금융 전문가는 나카가와 위원 발언에 대해 매파톤으로 언급해 시장에서는 연내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새삼 의식되고 있다고 니케이에 말했다. 니케이는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가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에 엔화를 사고 달러를 파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엔달러 환율이 11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한때 141엔 중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1월 초순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10일 뉴욕 증시에서 오라클 주가는 11.44% 오른 155.8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라클이 발표한 2025회계연도 1분기 매출은 133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오라클은 총 매출의 79%인 105억 1979만 달러를 클라우드 서비스 및 라이선스 지원 부문에서 거뒀다고 밝혔다.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시장의 전통 강자로 꼽힌다. 최근 DBMS 시장이 클라우드 DBMS를 중심으로 개편돼 주도권이 AWS, MS, 구글 등 하이퍼스케일러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날 발표된 실적을 두고 뒤늦게 클라우드 DBMS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기존 하이퍼스케일러와 견줄 만한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10일 시장 조사업체 모닝스타 피치북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오는 2031년까지 2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비만 신약은 2029년까지 16개가 출시, 위고비와 젯바운드로 대표되는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 계열 비만 치료제의 아성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만 치료제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이들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나선 배경으로 거론된다. 새로운 비만 신약 출시가 예상되는 제약사는 베링거 인게라인과 뉴질랜드 파마, 로슈, 암젠, 화이자 등이 꼽혔다. 이밖에 스트럭처 테라퓨릭, 바이킹 테라퓨틱스, 알티뮴 등도 차세대 비만 신약을 내놓을 기대주로 지목했다. 다음 뉴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서울 성수동에서 개발 중인 신축 건물에 무신사 스토어 성수라는 가칭으로 대규모 편집 매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성수에 들어설 무신사 편집 매장은 총 5개 층을 활용해 8,264제곱미터 규모로 완성될 예정이다. 이는 성수동에 자리한 한 패션 잡화 소매 매장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패션 업계에선 향후 성수동 자체가 무신사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성수역은 주요 유통사들의 격전지가 되고 있다. 업계에선 무신사가 성수동에 초대형 매장을 내는 건 단순 사업 강화 이외에도 성수라는 상징적 지역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다음 뉴스.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전장의 승패는 우리가 오늘 개발하는 기술이 좌우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AI의 필수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에 들어가는 HBM을 언급한 에스테베즈 차관은 세계의 HBM을 만드는 기업이 3개 있는데 그중 2개가 한국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중국향 HBM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출 통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며 HBM을 비롯한 차세대 반도체 시장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 미국 노동부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물가 수치는 연준이 17에서 18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참고할 수 있는 지표다. 관심은 기준금리 인하 폭이었다. 시장은 이번 수치가 인하 폭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해왔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크게 둔화할 경우 빅컷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와 비슷한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가면서 연준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이날 연준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83%를 기록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9월 11일 오후 11시 50분 원달러 환율은 1340.8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